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나도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볼까?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텔레비전 보면 나오잖아요. 주식으로 하루 만에 몇백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들. 저도 그랬습니다. 퇴직하고 나서 손에 쥔 퇴직금이 통장에 그냥 있으니까 주변에서 다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. 요즘 주식 안 해요? 은행 이자가 뭐 있다고. ETF만 해도 매달 용도는 나와요. 그 말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저는 시작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하루 만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. 정말이에요.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구나 싶었어요.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. 퇴직금의 절반이 증발해 버렸어요. 그냥 없어진 거예요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부끄럽지만 누군가는 제 실수에서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편하게 들어주세요.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빨래 개시면서 들으셔도 좋아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.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요즘 주식 투자 열풍 이런 이야기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. 평생 월급 받아서 살았고 저축만 했거든요.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손에 돈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은행에 맡겨봤자 1년에 몇십만 원밖에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. 그때 옆집 사는 김 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요새 나 주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. 당신도 한번 해봐. 100만 원이요? 한 달에?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.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를 처음 열어봤습니다. 주식 초보 이렇게 검색해서요.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.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화면엔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고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하고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.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한 거죠.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.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. 주식 계좌 어떻게 만들어요?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.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고 앱 깔면 된다고. 집에 와서 앱을 깔았어요.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. 이름 넣고 은행 계좌 연결하고 그리고 퇴직금 중에서 2천만 원을 옮겨 넣었습니다. 2천만 원이요. 지금 생각하면 너무 큰 돈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이 정도는 있어야 돈을 벌지.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? 그렇게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갔고 저는 무엇을 살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첫날은 정말 신기했어요. 아침 9시가 되니까 시장이 열리더라고요. 숫자들이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빨간색,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걸 보면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.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다가 어떤 게시판 글을 봤습니다. 오늘 이 종목 급등 예상 이런 글이요. 댓글도 많고 다들 나도 샀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눌렀습니다.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. 손이 떨리더라고요. 그런데 말이죠. 몇 분 지나니까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천천히요.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더니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. 제 화면에 나오는 숫자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. 와, 이게 진짜구나. 이게 돈 버는 거구나. 점심때쯤 됐을 때 제가 산 주식은 300만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. 300만 원이요. 하루 만에요. 저는 그걸 팔았어요.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. 혼자서요. 그날 저녁 저는 아내한테 자랑했습니다. 여보, 나 오늘 하루 만에 300만 원 벌었어.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. 뭐로? 복권 당첨됐어? 아니, 주식으로. 주식? 당신이? 응.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. 이제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어? 그때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.
시장 열리기 1시간 전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. 오늘은 뭘 살까? 어떤 게 오를까? 손이 근질거렸어요. 어제 번 300만 원이 마치 시작 신호 같았거든요.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요. 그날도 주식을 샀습니다. 이번엔 조금 더 큰 돈을 넣었어요. 500만 원요. 어차피 오를 거니까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벌겠지.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.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처음엔 잠깐 내려가는 거겠지 했어요. 곧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? 그런데 계속 내려갔습니다. 5분, 10분, 30분, 1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. 제 화면에는 마이너스 100만 원, 마이너스 200만 원, 이렇게 빨간 글씨로 떠 있었어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이게 뭐지? 왜 이러지? 그날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.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.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겠지? 조금만 더 기다리면. 그런데 주식은 계속 떨어졌어요. 저녁이 됐을 때 손실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. 어제 번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. 그리고 더 잃은 거죠.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. 눈을 감아도 그래프가 보이는 거예요.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선이요.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. 내일은 올라가겠지?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. 주식은 계속 떨어졌어요. 그때부터 저는 냉정하지 못했어요. 이대로 팔면 손해야. 조금만 더 버티면 올라갈 거야.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더 큰 실수를 했어요.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많은 돈을 넣은 거예요. 이번엔 다른 주식을 사자. 이번엔 꼭 오를 거야. 그렇게 또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. 또 떨어졌습니다.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계좌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. 2천만 원 중에서 1,500만 원이 사라졌어요. 그냥 없어진 거예요.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. 소파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. 숫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무너진 뒤였습니다. 왜 이렇게 됐지? 처음엔 잘 됐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어요. 당신 얼마 잃었어요?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.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. 1,000만 원? 그 이상?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. 이제 그만해요. 더 잃기 전에요.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. 다음 날 저는 계좌를 닫았습니다. 남은 돈을 다시 은행으로 옮기고 앱을 지웠어요.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밥상 앞에 앉아도 밥이 넘어가질 않고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머릿속엔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. 왜 내가 이랬을까? 왜 욕심을 부렸을까? 친구들 만나도 얘기 못했어요. 부끄러워서요. 나만 바보같이 잃은 건가?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.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깨달았어요.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다는 걸요.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내한테도 짜증만 내고 제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. 주식 때문에요. 그때 알았습니다. 주식은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요. 그래프가 올라갈 때는 겸손해야 하고 내려갈 때는 냉정해야 하는데 저는 둘 다 못했던 거죠. 올라갈 땐 욕심을 부렸고 내려갈 땐 감정에 휘둘렸어요. 그게 저를 무너뜨린 거였습니다. 지금은 다시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. 물론 시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누군가는 오늘도 돈을 벌고 있겠죠?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.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이라는 걸요.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볼 수 있고 아내랑 저녁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것.
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요즘은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나요.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. 나도 그때 주식했다가 날렸어. 나도 코인 했다가 쪽박 찼지.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들 같은 후회가 숨어 있어요. 우리 세대는 말이죠. 젊을 때는 일하느라 돈을 벌었고 이제는 그 돈을 지키는 게 숙제가 됐습니다. 근데 지키는 게 버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. 왜냐고요? 욕심이 생기니까요. 조금만 더 이러다가 다 잃는 거예요.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주식을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?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.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. 돈 벌었으면 거기서 멈추세요. 더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잃었으면 거기서 끝내세요. 만회하려고 더 넣으면 더 잃습니다. 정말이에요. 저처럼 되지 마세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. 주변에서 누가 나 주식으로 몇 천만 원 벌었어 이런 얘기하면 부러워하지 마세요. 그 사람이 얼마를 잃었는지는 말 안 하거든요. 사람들은 자랑만 해요. 손실은 숨기고요.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맞게 사세요. 은행 이자 적어도 괜찮아요. 안전한 게 제일 좋아요. 요즘 저는 하루를 참 조용히 보냅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날씨 좋으면 산책 나가고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. 예전엔 돈만 생각했거든요. 얼마 벌었나, 얼마 남았나.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. 아침에 눈 떴을 때 햇살이 들어오는 게 좋고 저녁에 아내랑 밥 먹는 게 좋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좋아요. 이런 게 행복이더라고요. 돈은요, 있으면 좋은 거예요. 없으면 불편하고요. 그런데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. 돈은 편하게 살려고 있는 건데 돈 때문에 불편해지면 뭐 하러 있겠어요?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 안 부려요. 있는 돈으로 조용히 살면서 자식들 얼굴 보고 손주들 재롱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.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 조급한 마음이 드세요? 돈 좀 벌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요? 그럴 때는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욕심인지요? 만약 욕심이라면 그냥 멈추세요. 욕심은 끝이 없어요.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억 벌고 싶고 그러다가 다 잃는 거예요. 저처럼요. 이제 마무리할게요. 오늘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낸 건 혹시 누군가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게 있을까 싶어서예요. 제가 실수한 것들, 후회하는 것들, 그걸 듣고 나서 아,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제 실패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. 그런데 무너진 마음은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. 저는 그걸 일주일 만에 배웠어요. 여러분은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경험하지 말고요.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세요. 돈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지내세요.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.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.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, 여러분. 마음도 몸도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